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니시다파 최공기입니다. 시진핑 자신이 직접 창설하고 공을 들여 키워온 로켓군 수뇌부를 지난 7월 대폭 물갈이했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 비리에 따른 경질설, 그리고 쿠데타 기도설 등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었지만 한간에는 그보다는 시진핑의 최후 예언 관련설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에포크타임스 중국어판 편집부가 신뢰할 만하다고 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시진핑은 암살될 수 있다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최근 그의 기이한 행보 역시 이 때문이라는 건데요. 최근 시 주석의 행보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맞짱 뜨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고 중국을 떠나지도 않고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일과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도 불참했고, 앞서 남아공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 때도 핵심 행사인 만찬포럼에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말 8월 초 중국 북부지방 폭우로 5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도 수해 현장 시찰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은 취임 초반 안정을 매우 강조했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시 주석이 스스로 자신의 안정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아버지 시중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전통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며 오래전부터 전승되는 예언에 대해서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2017년 3월 24일자 기사 불교 성녀는 시진핑에게 무엇을 가르쳤나 해서 시진핑이 불교, 도교, 민간신앙 등 중국의 전통 종교를 중시한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은 할이 등장하는 예언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고 합니다. 문제의 예언은 당나라 때 예언서인 추배도 46번째 그림과 시라고 합니다. 이 예언에는 활을 지닌 군인이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로켓군은 한자로 화전구이죠. 이를 현재 중국 상황에 대비해서 적용시켜보면 로켓군 지휘관이 연상이 됩니다. 시진핑은 지난 7월 31일 왕호빈 전 인민해방군 해군 부사령관과 남구정부 출신 시시정을 각각 로켓군 사령관과 정치위원으로 임명했는데요. 이는 곧 국제적으로 큰 화제가 됐죠. 우선 핵무기를 관할한 로켓군 사령관에 로켓군 출신이 아닌 해군 부사령관을 승진시켜 임명했고, 시시정 역시 로켓군 근무 경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비상식적인 인사인 셈이죠. 시진핑 스스로 믿을만해서 임명한 로켓군 사령관을 불과 1년 반 만에 전격적으로 교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체 이유와 그 배경을 놓고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부패 혐의라고 합니다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로켓군 수뇌부는 계속 훈환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대 사령관인 웨이펑허는 수개월째 실종 상태고 7월 초 숨진 로켓군 전 부사령관 우고허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태종 이세민의 지시로 천문학자 이순풍과 원천광이 쓴 추배도는 60폭의 그림과 시로 향후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추배도가 또 다른 예언의 등장으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른 예언서로 인해 예언의 의미와 시가 매우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다른 예언서는 바로 철판도인데요. 1950년도 잠깐 알려졌다가 잊혀졌는데 최근에 한 지역 향토문화연구소 소장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철판도는 청나라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철판에 새긴 것처럼 확실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는 5마리의 새가 나옵니다. 4마리는 검은색이고 나머지 1마리는 흰색 깃털입니다. 그림을 보면 검은 새들은 계곡을 넘어 건너편 산봉우리로 날아가고 있는데 반해서 5번째 흰 깃털 새는 오른쪽 산중턱과 충돌해 피를 튀기며 추락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종합권에서는 이 5번째 하얀 새가 중국 공산당 5세대 지도자인 시진핑을 가리킨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얀 깃털을 세로로 나열하면 시진핑의 성신 시가 됩니다. 앞서 4마리는 날아갔지만 5번째 하얀 새만은 산중턱에 추락해 죽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진핑의 죽음,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5세대 지도자인 시진핑 정권 하에서 총말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사평론가인 탕칭은 새가 이유 없이 산에 부딪혀 죽을 리 없다며 활에 맞았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추배도의 46번째 그림에 등장하는
활을 지닌 군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46번째 예언은 그림과 함께 남겨진 두 편의 시 가운데 특히 한 군인이 활을 지니고 오직 나만이 백동이라 하니 동쪽 문 속에 금금이 감춰져 있어 용사가 후문으로 황궁에 들어온다는 두 번째 시가 문제입니다. 이 시는 어떤 왕조의 몰락을 묘사한 거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중국 전통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며 오래전부터 전성되는 예언에 대해서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달 23일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사망을 했는데요. 그가 탑승한 제트 비행기 레거시 600은 매우 안전한 항공기로 알려져 있죠.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로켓 공격으로 피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탔던 항공기의 추락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항공기 제조사가 속한 브라질 당국의 공동조사 요청을 거절했고 외국 기관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리고진의 추락사는 1971년 마오쩌둥 후계자로 낙점된 린 비아오의 의문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고 권력자의 측근이자 제2인자였지만 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탕칭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로켓군은 암살 작전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전력을 갖추고 있죠. 탕칭은 지난 수년간 로켓군이 쿠데타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모습을 감추는 시진핑의 행보와도 무관치 않다고 합니다. 추배도에는 불길한 예언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위험을 피하고 살 수 있는 묘책도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53번째 예언에는 하늘의 뜻에 따라 안식하라는 뜻의 순천 휴명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당칭은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서 시진핑이 공산당 지도자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공산당 지도자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을 해체해 5세대 지도자로서의 최후를 피하고 새롭게 탄생한 중국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예언 중 과연 어느 예언이 적중할지 궁금합니다. 시진핑의 선택과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